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10배 이상 간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이 캐티 우드 돈나무는 아주 강력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렇게 나오면 게임 오버다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조금 큰 그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 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위에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요. 테슬라 returns to the world's top 10 most valuable company입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가 전 세계 탑 10 기업 순위, 즉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 탑 10에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약했을 때에 탑 10에서 밀려났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면서 다시 탑 10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숫자 아래쪽에 보면요. 맨 아래쪽에 이 10등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제 이 사우디 아람코를 빼버리고 미국 기업들만 비교를 하면요. 탑 9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했을 때에 테슬라가 9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위에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제 1등이 이 애플이죠. 3.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3.4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건 뭐 한 번 조금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금방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도 4조 달러죠. 4 trillion 달러라고 하는 꿈의 숫자라고 하는데 요즘 뭐 그게 이제 꿈의 숫자도 아니죠. 뭐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그런 숫자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4조 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먼저 찍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데나임스 같은 경우는 애플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플이 먼저든 엔비디아가 먼저든 간에요. 둘 다가 충분히 4 trillion 달러가 내년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소가 조금 이제 이 3.1이니까 조금 벌어져 있지만 마소까지도 이 1, 2, 3 있죠. 요까지는 거의 같은 지금 수준으로 묶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이제 그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4등하고 5등이 2 trillion, 아마존이 1.9이니까 거의 같죠. 그래서 이걸 2등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우디 아람코는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1.1.4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스북이 1.4고 나머지는 뭐 1 트릴리언이고 또 984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TMC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지금 이제 864빌리언이니까 아마 내년쯤에는요. 가볍게 이 TSMC나 버크셔 해서웨이까지는 다 돌파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로보택시가 나오는 그 점 의간에는요. 이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까지 1.4까지도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테슬라가 이제 8 트릴리언, 10 트릴리언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애플이나 엔비디아도요.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고 그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면요 이따가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움직여지고 돈을 버는 걸 보고 그리고 테슬라의 사업이 지금 앞으로 2, 3년 내에 굉장히 성숙해지잖아요. 무르익어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지금 테슬라의 잠재성을 봤을 때는 지금 애플, 엔비디아 이거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신다면요, 충분히 테슬라가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가장 우뚝 선 그런 기업으로 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유럽이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있죠?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과거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뤄드렸었는데요. 유럽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세게 때렸죠. 미국 수준으로 거의 뭐 2배 이상, 그러니까 100% 관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뒤에 이렇게 슬그머니 막 떨어지더니, 이제 급기야 정말 많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이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 does not agree or accept the EU EV's tarif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유럽의 중국 전기차를 향해서,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유럽과 이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관세가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지금 현재 이 관세가 내려지는가 보게 되면요.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관세가 7.8%에서 무려 35.3%까지 관세를 매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오는 전기차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여기 테슬라가 들어갔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으로 보내는 물량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현재 7.8%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이 유럽으로 갈 때는 7.8%의 현재 그 이 관세가 붙는다니까 이거는 뭐 테슬라는 버틸만 하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유럽과 많이 이렇게 협상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려온 거고요. 이 정도로 내려오면 뭐 중국의 인건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런 세익 같은 이런 중국의 이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무려 35.3%나 때려 맞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 상당수의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차는 한 10% 정도의 기본 어떤 그 이상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 이상은 전부 다 이 관세를 때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뭐 싸게 만들지만 관세 맞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이러면 불공평하다 이러니까 지금 WTO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미 벌써 법에 이제 WTO에다 제소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국이 유럽의 이 관세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거든요. 뭐 한 10%, 15%, 20%, 뭐 30% 회사마다 다른데, 이 정도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중국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세를 세게 부과하냐? 막 이 얘기거든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크게 못 때려요. 미국처럼요. 미국은 100% 부과한다.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전기차는 미국은 못 들어와, 관세를 거의 2배, 100% 이상 또는 150% 이상 막 때려버리겠다.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확고한데, 근데 유럽은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게 여러분, 지금 둘 사이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유럽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보내고 수출하고 있는데 또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이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중국이 retaliation, 보복 관세 또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전 세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경제 이 관계가 특히 중국과 유럽 관계는 굉장히 또 밀접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유럽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달려드니까요.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이 관세를 여러분 이 정도라도 매기지 않잖아요. 그럼 유럽 차들은요 경쟁력 잃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자동차 계속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유럽이 중국보다 낫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테슬라 미국 차는 중국의 어떤 차를 보더라도 당연히 압도적이지만요.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유럽 차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뭐 폭스바겐이 만든 거 보거나 뭐 유럽에서 만든 차들 보면요.
사실 전기차는 형편이 없거든요. 뭐 가격도 사실은 이 가격대도 경쟁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내려달라 뭐 이렇게 되면 유럽은 지금 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사실은 더 세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결국 기술력인 거예요. 테슬라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져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까지도 가야 되는데 유럽은 자율주행은 지금 언감생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또 가슴 떨리는 그러한 소식인데요. 자, 오늘 이 캣듀드죠. 돈나무 누나가, 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 대한 미래 가치, 미래의 전망을 내놨거든요. 자, 그 전망을 보면요. 이 테슬라 주가를 놓고만 본다면, 무려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지금 이 돈나무 누나가 예상하는 건요, 10배 이상도 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로보택시만 놓고 보더라도 10배 이상 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가격 경쟁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0배 이상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Price Umbrella as Robotaxi Launch라는 겁니다. 그 테슬라는 이 가격의 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Price Umbrella as Robotaxi.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Ride Hailing Service,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라이드 헬링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은 우버와 리프트가 있습니다. 우버는 한국의 카카오 택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달려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이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가격이 비싸요. High level of current ride price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가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요즘 주변에서 우버 타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요. 우버의 가격, 리프트의 가격을 본다면 지금 이 로보택시가 론칭이 됐다. 테슬라가 이 소위 제시하는 가격으로 이건 가격에 그냥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이 지배해 나갈 그 이 라이드 헬링 서비스, 즉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을 흡수해 나가는 걸 보면 어마무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operating cost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이 소위 영업 이 비용 자체가요. 이게 사실 그 이 내연차와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즉 이 우리가 사이버캡이라는 거 이번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행사 때요. 사이버캡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죠. 근데 지금 그 우버나 리프트에서 쓰고 있는 차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내연차들이 많거든요. 전기차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뭐 테슬라의 모델3나 모델 Y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또 뭐 더 작은 프리우스나 뭐 이런 차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상당수는 내연차들이 많단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연차를 가지고 우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그 gas powered counterparts, 즉 내연차입니다.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라이드 헬링 서비스를 해서 이게 운영비죠. 그 운영 이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보게 되면 전기차를 굴려가지고 운영한 로보택시를 운영했을 때의 3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지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즉 전기차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3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거는 벌써 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벌써 로보택시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로보택시 라이드의 기본적으로 로보택시를 탔을 때의 이 가격이 이건 너무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량으로 뽑아낼 건데 앞으로 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탔을 때에는 마일당 0.3센트 혹은 0.4센트로 보고 있는 거죠. 그 30센트, 40센트예요. 너무너무 싼 거거든요. 마일당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실 그 아크가 원래 예상했던 거 있죠. 0.25였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좀 높아요. 뭐 거의 뭐 0.5 정도 높은 거니까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살짝 좀 높은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가 제시한 그 0.30 혹은 0.40이다 마일당. 자, 이건요. 지금 기존의 우버나 리프트가 하고 있는
이 비용 있죠. 그 비용이 얼마냐면 마일당 2달러예요. 2불. 마일당 2불이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거의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이 로보택시 서비스 있거든요. 라이드 헬링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는요, 가격이 10배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내는 순간 우버와 이 리프트는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격이 10배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 CEO가 계속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내놓으면, 로보택시를 내놓으면 우리 이 소위 우버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구애 작전을 막 펼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테슬라가 자기들만의 앱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쟁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요, 이벤트 때 발표한 이 가격대를 보면 마일당 0.3, 0.4다? 이러면요, 우버 CEO는 이미 알아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걸요. 자기들은 망한다라는 걸 알아요. 무조건 망해요. 이렇게 되면요. 뭐 우버나 이쪽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요, 이런 가격대로 나온다. 지금 우버는요, 절대로 이렇게 가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지금 본인들은 플랫폼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사람들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오게 했으니까, 자, 차를 가지고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름값 내야 됐죠? 뭐 인건비 있죠? 본인들 운전하니까. 그거 다 맞춰주려면요, 절대로 0.3, 0.4센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일당 2불, 뭐, 혹은 3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나온다? 이 시장을요, 다 잡아먹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퍼스널 카 오너십,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마일당 70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굳이 지금 이 로보택시를 안 탈 이유가 없죠. 테슬라 로보택시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낮은 가격이 결국은 어떤 시장의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그 매출은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무려 11 trillion in revenue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돈나무는 뭐라고 보냐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런 가격대로 나온다. 무려 11 trillion 매출을 이게 여러분 11 trillion 얼마냐면요, 이게 한국말로도 이 해석이 안 될 정도로 큰 사이즈인데, 지금 이 테슬라가 아니고 이 애플이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3.5 트릴리언이죠. 그냥 4 트릴리언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4 트릴리언. 그러면 이것의 거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3배, 애플의 시가총액의 3배요. 그러니까 10 트릴리언도 아니고 11 트릴리언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1 트릴리언이라고 보더라도 11배가 넘어갑니다. 지금 80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2배, 13배까지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요, 지금 이 11배 로보택시만 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돈나무 누나 쪽에서 아르크메스 보고서 낸 게 그냥 아마 기본 시나리오가 2,600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10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대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260달러잖아요. 2,600달러 가면은 10배 뛰는 거죠. 근데 그게 로보택시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로보택시 말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명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2만 달러대 자동차 또 나오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어마무시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돈나무 누나가 로보택시를 개선할 때는요, 이게 지금 10배, 10배가 아니라 지금 11배, 12배까지 뛴다라는 건데, 로보택시만. 와, 여기에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준다고 한다면, 야, 이건 여러분 정말 앞으로 테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갖고만 계세요. 테슬라 계속. 결국 수량이 깡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런 여러분들이 가격이 비싸니 안 비싸니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고점에 사니 이거 다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면 지금 이런 내부자 매도로 해가지고 떨어져 준다? 너무 땡큐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주면요, 계속 사모는 게, 그러니까 수량이 깡패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에서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줬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렇게만 나온다면요, 정말 대박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사이버캡이 will automatically adjust your climate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로보택시를 진행시켰을 때에 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이밋을 맞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seating position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music preference도 맞춘다 그러고요. more before it arrive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이버캡을 여러분들이 로보택시로 부를 거 아니에요. 앱에서요. 자, 지금 내가 여기에 LA의 다운타운에 지금 이 팔가에 있다. 팔가에 있는데 이쪽으로 와달라고 딱 하면요. 차가 올 때부터 여기에 저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있고 또 뭐 미리 탔다라고 하면 과거에 한번 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체형에 다 맞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에어컨 바람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수준으로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 앉는 시팅 포지션 있죠. 이것도 다 맞춰 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뮤직 프레퍼런스,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악들까지도 골라서 여기에 틀어놓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동차 탈 때 자주 듣는 음악이 뭐냐면요. 그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저는 정말 저의 또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사이버캡을 딱 부르잖아요. 사이버캡을 딱 부르면은 도착하기 전에 이 음악이 문을 여는 순간 음악이 쫙 깔리는 거죠. 이 너의 모든 순간이요. 잊고 내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동이겠죠. 문을 딱 여는데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정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버캡을 로보택시를 부르는데 즉 우버 같은 걸 부르는데 이미 내 체형이며 내가 좋아하는 온도며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나온다. 음악까지 딱 흘러 나온다. 끝난 거죠. 얼마나 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버 타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운전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전자도 아니고 시끄럽게 자기 음악 틀고 막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고 싶겠습니까? 그냥 별로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캡은요, 나에게 딱 맞춤형으로 인공지능으로 맞춰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면 안 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벌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버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 개념의 컨셉트의 이런 이 우버 시스템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면요, 돈나무 누나가 앞에서 예상했던 바로 그런 흐름 있죠. 그러니까 11배 뛰고 12배 뛰는 거,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우리의 상상한 것보다 더 좋아요. 돈나무 누나는 그냥 비용만 계산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이 준비되어지는 이 로보택시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뭐 실제로 우리가 테슬라를 타면 우리 프로파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의자며 운전대며 다 조정이 되잖아요. 내가 원래 원하는 스타일대로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적용이 되는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이버캡은요, 오늘 이런 기능까지도 갖출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사이버캡을 타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를 불러서. 자, 그러면 거기서 비디오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처럼요. 자, 우리 앞에 이제 그 아이패드 같은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인테리어 카메라가 있어요. 안에. 그 카메라를 눌러서 우리가 내 얼굴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비디오 콜을 다 부르겠죠. 그래서 줌 미팅처럼 우리가 사이버캡을 타고 가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이버캡은요, 앞으로 직장인들이랄지 뭐 CEO 또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고, 만약에 뭐 어디 이 교통 어떤 트래픽 때문에 늦어진다. 그러면 화상회의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 안에서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다른 운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로보택시를 타는 거 아닙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들고 가면서요, 비디오 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까는 시간을 얼마나 이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가면서, 사장단들과 회의하고, 또 뭐, 여러분들 비디오 콜을,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비디오 콜 할 수 있고, 와이프랑 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안에서 모든 프라이빗한 행동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캡이요. 앞으로 로보택시로 나온다고 보니까 앞에 뭐 나를 위한 음악도 깔릴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존의 우버나 이걸 타서는 불가능한 거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 공간까지 나온다? 이러면요, 안 탈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타려고 하겠죠. 사장들도 자기가 직접 운전하거나 앞에 운전자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이거 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얼마나 이게, 프라이빗한 공간에다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캡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돈나무 누나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거 정말 주식이 11배, 12배씩 로봇 택시만으로 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가슴 설레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얼마나 지금 압도적인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요,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모델 Y, 그리고 모델 Y를 잡겠다라고 여러 중국의 그 로컬 업체들이 너도 나도 모델 Y 킬러를 내놓겠다. 뭐 이렇게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요, 정말 뭐 샤오펑이랄지 지거랄지 뭐 정말 많거든. 니오, 샤오펑은 뭐 몇 대나 이미 가동해서 모델 Y를 따라잡는 자신들의 모델을 막 내놓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흔히 모델 Y와 모델 Y 킬러들의 이 간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국에서요, 이번에 나온 또 데이터를 보니까 SUV 전기차 판매죠. 이거 데이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Y도 SUV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데이터 다른 회사들도 SUV형의 전기차를 내놨는데, 자, 모델 Y가요, 몇 대를 팔았냐면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9,700대를 팔았습니다. 모델 Y가 이번 한 주 동안 팔린 건데, 자, 모델 Y와 경쟁 모델인 나머지 회사들 보세요. 자, 지거 7X라고 하는 차가 2,650대를 팔았어요. 자, A2 R7이 1,750대, IMLS6이 1,580대. 자, 그리고 샤오펑이죠. 이 뭐 중국의 또 테슬라 완전히 카피한 회사죠. 샤오펑. 지난번에 샤오펑 CEO도 미국 방문해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해보더니 내년쯤이면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샤오펑 G6가 1,520 대를 팔았고요. 그리고 니오. 자, 전부 다 이제 이 회사들은 이 미국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죠. 중국 회사들. 니오가 L60이 1200대 팔았고요. 또 샤오펑 G9이 380대를 팔았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07도 220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모델 Y와 모델 Y 킬러라고 하는 이 모든 중국 로컬 업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요, 모델 Y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 모델 Y 킬러들이 전체 다 합쳐서 9,300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모델 Y 혼자서 9,700대니까 모두 다 합친 이 모델 Y 킬러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도 모델 Y가 훨씬 더 많이 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넘사벽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기술력이 아직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 못 따라가니까 모델 Y의 이 힘은 사실 뭐 그냥 외모만 보면은 모델 Y가 외모가 뭐 다른 회사들 거보다 막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모델 Y를 딱 타보면요. 안에 그 소프트웨어를 만지고, 뭐, 또 이 자율주행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이게 확실히 좋거든요. 저도,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BMW나 벤츠를 타보게 되면요. 그냥 겉모습은 BMW가 더 멋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겉모습일 뿐이죠. 근데 안에 소프트웨어를 조작해보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월등히 좋아요. 뭐 이 BMW의 뭐 X3랄지 X5랄지 타보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이게 네 바퀴 위에 이 소위 그냥 달린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모델 Y거든요. 모델 Y에 지금 그 이 안에 내부가 검정색이죠. 저도 내부를 검정색 컬러로 샀거든요. 외부는 하얀색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요. 이 핸들도 제 마음대로 다 조절이 됐죠. 아래 위로. 의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시킬 수 있죠. 그리고 뭐 싱글 페달로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안에 소프트웨어 아이패드 같은 데서 그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도 옆으로 번지게도 할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충전할 때도 좋고 자율주행도 좋고 다 모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 테슬라를 직접 타보게 되면 이런 중국 차들 있죠. 아직까지 못 따라오니까 다른 뭐 그 폭스바겐이나 이런 현대 아이오닉 보면 형편없거든요. 비교가 안 됐죠. 정말 굉장히 덜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력인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그 이 전체가 또 앱에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요.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다 이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컴퓨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테슬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팔리는 이유는요. 다 이게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차들처럼 관세를 매겨서라도 중국 차를 막아야겠다는데 그들은 기술력이 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로 경쟁하고 있는 나라는 테슬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기술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주 흡족한 그런 또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계속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유럽으로 보내는 물건이 유럽에 관세가 들어가니까 일부러 관세 매기기 전에 더 빨리 좀 많이 보내느라 조금 이제 모델 3 수출이 미국으로 좀, 유럽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조했죠. 저조한 거 조금 그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제 관세 매기기 전에 많이 보내느라 수출하느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전 교수였습니다.